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it in case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Joy to watch.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축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축구의 기본 기능 중에서 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이라고 하면 보통 슈팅을 하거나 또는 패스를 할 때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킥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구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구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상대 골대 안에 공을 넣어 승부를 가르는 경역형 경진 스포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축구는 장소나 규칙 등이 자유로웠으나 영국 축구협회가 설립된 이후로 어느 정도 규칙이 정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04년에 국제축구연맹,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FIFA라는 그런 기구가 설립돼서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사용됐던 축구 공인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1930년 공부터 2014년 가장 최근 월드컵이었죠. 그때까지 공인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가 가지는 가치 또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일단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많이 향상이 돼야 되겠죠. 넓은 경기장,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경기를 뛰려면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은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과 전술력을 기를 수가 있죠. 축구는 여러 명이서 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는 결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과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고 또 발을 잘 맞추고 약속된 플레이가 잘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어떤 경기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가 됩니다. 축구는 넓은 경기장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상대 선수를 제치거나 또는 드리블하거나 이런 돌아가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좀 순발력 또는 민첩성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아마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판정을 따르고 상대 선수를 경쟁자지만 그래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시합이 킥오프라는 처음 센터 서클 안에 있는 센터 마크에서 공을 놔두고 주심이 경기 시작을 알리고 나서 플레이가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경기가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재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로인, 프리킥, 골킥, 코너킥 이라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경기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스로인은 공이 축구 경기장의 사이드라인, 옆쪽 라인, 길게 생겨있는 그 라인을 벗어났을 때 상대 선수가 그 공을 손으로 그라운드로 던져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킥은 어떤 반칙이나 또는 경기를 멈추게 되는 어떤 돌발 행동들이 벌어졌을 때 그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 공을 놓고 발로 공을 다시 차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프리킥에서는 직접 프리킥이 있고 간접 프리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프리킥은 공을 찬 키커가 공을 차게 되면 그 공이 바로 득점으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프리킥을 직접 프리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프리킥은 키커가 공을 차면 그 공이 반드시 키커를 제외한 다른 선수 누군가를 거쳐서 골로 득점이 될 수 있는 프리킥을 간접 프리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킥은
공격수에 의해서 공이 상대 수비수의 골 라인으로 골라인 밖으로 아웃이 되었을 때 골키퍼가 골 에어리어에 있는 그 골라인과 평행한 선에 공을 올려두고 공을 내려놓고 공을 뻥 차면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은 수비팀의 몸을 맞은 공이 수비팀 골 뒤쪽에 있는 그 골라인 쪽으로 아웃이 되었을 때 그때는 상대 공격수가 양쪽 코너 중에서 심판이 지정해주는 코너에 공을 놔두고 공을 차서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골킥은 공격수가 아웃시킨 공을 시작하는 방법이고요. 코너킥은 수비수에 의해 골라인으로 아웃된 공을 다시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공을 차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 경기 방법 및 규칙인데요. 경기 인원은 골키퍼를 포함해서 팀당 11명의 선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우리 팀 선수, 상대팀 선수, 그리고 심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까지 포함해서 총 유니폼 색깔은 몇 가지 색깔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이 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최소 4가지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팀의 유니폼 색깔이 달라야 하고요. A팀에서도 그 골키퍼 유니폼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B팀, 필드 플레이어의 유니폼 색깔이 달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B팀에서도 골키퍼 유니폼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5가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이 입고 있는 유니폼의 색깔도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양 팀의 골키퍼 유니폼 색깔이 달라야 하고요. 양 팀의 필드 플레이어 선수들의 유니폼도 서로 달라야 합니다. 같은 팀 안에서도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은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의 유니폼 색깔도 플레이어 선수들의 유니폼 색깔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은 중등부는 전후반 각각 35분 또는 요즘에 40분 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부는 전후반 각각 45분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수 교체는 일반적으로 3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최되는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선수 교체 인원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한 15분 이내의 범위에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 중에 프리킥이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프리킥은 다시 간접 프리킥과 직접 프리킥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접 프리킥은 직접 골로 연결할 수 없는 프리킥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공을 찼으면 그 공은 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를 거쳐서 골로 들어가야만 그게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프리킥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그다음 진로 방해를 했을 때,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잡고 6초를 넘겼을 때, 그다음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간접 프리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접 프리킥은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가 공을 찼을 때 그게 만약에 골로 들어간다 그러면 득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프리킥을 말합니다. 키킹, 그다음 트리핑, 차징, 푸싱, 스트라이킹, 홀딩 이 대표적인 6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차거나 철회했을 때 키킹 파울, 그 다음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태클이 아닌 상대 선수, 공격 선수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경우는 트리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나 어깨로 거칠게 밀었을 때는 차징입니다. 몸싸움이 좀 심하게 했을 때 파울이 나겠죠. 그 다음에 푸싱은 상대방을 고의로 이렇게 밀었을 때, 차징과 푸싱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징은 주로 몸싸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푸싱은 몸싸움이 아니더라도 이제 정정당당하지 않게 나의 어떤 두 손으로 상대 선수를 이렇게 밀쳐냈을 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때렸을 때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홀딩, 상대 선수를 고의로 붙잡거나 또는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하는 행동들, 이런 상황이면 직접 프리킥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심판법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드밴테이지는 공격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계속적으로 공격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면 심판은 그 파울을 그 순간 불지 않고 일단 공격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플레이를 전개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드밴테이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고나 퇴장 상황이 되면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심판이 해당되는 선수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고 또는 퇴장을 알려주는 수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심들이 깃발을 들고 사이드라인을 따라서 사이드라인을 또 절반씩만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드라인을 따라서 스로인 상황이 됐을 때 어느 팀이 스로인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 판정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너킥과 골킥 상황이 됐을 때도 코너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골포스트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시그널을 해서 이게 골킥이구나, 코너킥이구나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 상황이 되면 양팀 지도자나 아니면 감독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던 네 번째 심판, 대기심에게 선수 교체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심은 깃발을 머리 위로 들고 주심에게 선수 교체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주심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에게 또는 대기심에게 교체 선수를 들어오게끔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구의 이해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알게 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재밌게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여기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구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쪽 내용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킥은 발의 여러 부위를 사용해서 공을 차는 기술이다. 킥은 축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올바른 자세를 익혀야 잘할 수 있다. 킥의 방법과 발의 사용 부위에 따라 공의 구질이 달라지는데 정확한 패스나 슛을 위해서는 거리, 정확성, 공의 스피드 등을 고려하며 킥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을 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공을 발로만 찬다고 해서 킥이 아니거든요. 주로 여러분들 축구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한테 공을 차보라고 하면 그 발가락 끝, 발코라고 하죠. 발가락 끝으로 코발로 공을 찬다거나 또는 발목에 힘이 없어서 공을 뻥 차도 공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정확한 패스나 슛을 위해서는 뭐 거리, 정확성, 스피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아마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또 축구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같은 일반인들은 또 여러분들처럼 축구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은 킥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시면 디딤발 위치라고 해서 축구공이 있고 이건 오른발잡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이 있고 공 옆에 한 20cm 정도 또는 뭐 반발 정도의 왼쪽 발을 디뎌 놓습니다. 그리고 디딤발은 공의 진행 방향과 나란히 일치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딤발은 오른발잡이를 기준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준비 동작에서 이제 오른발로 공을 차기 위해서 왼쪽 발은 지면을 딛고 있어야 되겠죠. 두 발이 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는 공을 찰 수 없겠죠. 그래서 한쪽 발은 반드시 지면을 딛고 있어야 하는데 이 발을 디딤발이라고 합니다. 디딤발이 공보다 너무 앞에 나가 있거나 너무 뒤에 있다면 정확하게 공을 임팩트해서 킥을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물론 뭐 축구를 많이 하고 또는 킥을 잘하는 친구들은 디딤발의 위치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공 옆에 뭐 20cm의 간격을 두고 위치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킥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디딤발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팁을 보면 이 그림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실선으로 축구공을 보내려고 하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교차된 선이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된 선 사이를 90도 간격이라고 보았을 때 공의 각도는 약 45도에서 60도 정도 뒤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디딤발을 공 옆에 두고 오른쪽 발로 이 공을 맞추면 되겠죠. 네. 옆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발잡이 경우에는 오른발이 디딤발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왼발로 공을 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킥 연습을 하다 보면 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선생님도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골대 앞에서 아주 절호의 찬스를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공을 뻥 찼더니 공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너무나 긴장되는 마음에 공을 세게 찬다는 생각으로 하다가 공이 뻥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킥을 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정면을 향하도록 찾는데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하게 되면 내 디딤발의 위치는 정확한가, 디딤발의 방향과 공의 날아가는 방향이 일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킥의 종류, 여러분들 대부분 발등으로 공을 맞추는 킥을 알고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킥이 원하는 거리만큼 가지 않으면 이럴 경우도 많죠. 네. 마지막 한 발의 거리를 충분히 뛰었는가? 무슨 말이냐면 디딤발과 그 다음에 킥을 하려고 하는 발 사이가 가까우면 공을 멀리 찰 수가 없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디딤발과 마지막 뒷발의 거리가 길죠. 그래서 그만큼 뒤에서부터 탄력을 받아서 스윙되는 스피드로 공을 임팩트 맞춰서 앞으로 쭉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 발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면 정확하게 거리를 멀리 공을 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는 발의 스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하면 디딤발을 정확하게 두고 그 다음에 킥을 하려고 하는 내 발의 스윙이 파워풀하게 또는 연결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연습을 더 하면 돼요. 자, 킥의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킥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인프런트 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프런트 킥. 엄지발가락 쪽에 발등으로 차며 주로 긴 패스나 프리킥, 코너킥 등에서 사용한다. 주로 이제 우리가 롱킥을 할 때, 멀리 보내는 킥을 할 때 주로 인프런트 킥을 많이 찹니다. 그 다음에 또 인스텝 킥이라고 있어요. 강력한 킥으로 장거리 패스 또는 중거리 슛에 사용되며 발목을 세워 공이 뜨지 않게 한다. 인프런트 킥은 좀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롱킥을 위한 어떤 킥의 기술이라면 인스텝 킥은 여러분들 흔히들 알고 있는 무회전 슛 또는 대포할 슛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슈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킥을 인스텝 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킥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킥으로 짧은 거리 슛 또는 짧은 패스에 사용하며 디딤발과 차는 발은 직각이 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발의 안쪽, 여러분들 발 안쪽에 보면 아치라고 해서 볼록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그 발 안쪽 면으로 공을 맞추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 프런트 킥은 새끼발가락 쪽 발등, 그러니까 발의
새끼발가락 쪽, 바깥쪽 부분을 사용해서 비껴 차는 식으로 공을 차는 방법인데요. 패스 방향을 상대가 파악하기 어렵게 할 때 사용한다. 또는 주로 여러분들 바나나 킥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수들이 공을 아웃사이드 킥으로 아웃프런트 킥으로 공을 차면 공이 이렇게 휘어서 바나나 모양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웃사이드 킥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런트 킥을 이용해서도 공의 옆부분을 타격을 하면 공이 이렇게 인프런트 킥으로 해서 공의 옆부분을 차주면 회전을 받아서 이렇게 가마차는, 여러분들 흔히 가마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킥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축구 킥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알아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킥을 할 때 공의 중심부를 차면 공은 회전이 없이 날아가고 중심부를 벗어난 지점을 차면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 회전이 없는 공은 공기의 밀도에 따라 불규칙하게 날아가고 회전이 있는 공은 회전의 정도에 따라 공의 양쪽 면에 압력의 차이가 생겨서 휘어지면서 날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지금 진행 방향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측면에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공의 위쪽 부분은 공기가 흘러가는 이 방향하고 회전하는 방향하고 서로 방향이 다르죠. 역방향이죠.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 유속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유속이 늦어요.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축구공의 아랫부분을 보면 공의 회전 방향과 그 다음에 공기가 진행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공의 위쪽보다 상대적으로 유속의 흐름이 빠릅니다. 그래서 유속의 흐름, 공기의 흐름이 빠르면 낮은 압력이 생기게 되고 공기의 유속이 느리면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위쪽과 아래쪽에 발생하는 압력 차이 때문에 공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가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마그누스의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한 선수가 공을 뻥 찼는데 공이 이렇게 휘어져 가죠. 그래서 이거는 공의 오른쪽 부분에 회전을 걸어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공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좀 복잡한 어려운 내용을 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을 차다가 공이 이렇게 휘어가게 되면 공 양쪽 흐름의 유속 차이에 따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공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휘어간다. 이거 마그누스 효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본문 내용에 보면 공을 높게 차기 위해서 또는 공을 낮게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을 높게 차려면, 높고 멀리 차려면, 롱킥을 차려면 당연히 공의 아랫부분을 공을 차야 되겠죠. 그리고 공을 낮게 차거나 일직선으로 차게 하거나 할 때는 공의 정중앙 부분을 임팩트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이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공의 아랫부분에 임팩트를 가한다면 공은 자연스럽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공이 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축구의 기본 기능 중에서 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축구 이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들의 실제 시범과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